아무튼 그걸 감안하더라도 90%가 어느 정도의 효과냐?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최근 다국적 제약기업인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한 듯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 3상 시험의 중간 단계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90%의 유효성을 보였다. 총 94명의 데이터라고 했죠. 누군가는 대상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합니다. 또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를 누군가한테 강제로 감염시킬 수는 없으니까 4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절반한테는 현재 발표된 백신을 주사했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아무 효과도 없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백신이 효과가 전혀 없다면 양쪽 그룹 사람들이 비슷하게 코로나에 걸려야겠죠.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체 실험 참가자 44,000명 중 94명만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중 86명이 효과가 없는 플라세보 주사를 맞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감염자가 8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유효성을 따져보니까 90% 정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물론 접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다면 수치는 이것보다 더 낮아지긴 하겠죠. 코로나 백신 자체도 항원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접종 대상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걸 감안하더라도 90%가 어느 정도의 효과냐? 우리가 기억하는 신종플루 있죠? 지금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그게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대략 60% 정도로 봅니다. 대신 접종을 했을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더라도 병이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코로나 백신도 그런 효과가 덤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전파력이 가장 높은 공기 전파로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병, 수도와 결핵 백신은 어떨까요? 수도 백신은 1회 접종 후 대략 70에서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결핵 백신인 BCG는 폐결핵 한정했을 때 30에서 70% 정도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90%, 100%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둘 다 필수 접종이죠. 물론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산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염병 주식회사 게임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여기 111명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한 명이 A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하루에 최대 10명한테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걸렸다면 주변 사람 10명한테 전파시키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그 10명이 또 각각 주변에 있는 10명한테 전파시킬 수 있겠죠.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면 최대 이틀이면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겠네요. 근데 백신이 나와서 7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걸렸을 때 주변에 전파시키려고 해도 난 최대 3명한테밖에 전파를 못 시켜요. 그러면 그 3명이 또 각각 3명한테밖에 전파를 못 시키겠죠? 그러면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감염자 수는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방 효과는 70%지만 실제 집단 면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8%의 예방 효과를 가지는 셈이 되겠죠. 원래 같으면 111명을 치료해야 했는데 13명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된다. 이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좋은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병이 전파되는 속도와 병에서의 치유 속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방어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걱정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백신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시도하면 코로나 백신 효과가 1년이 될 수도 그것보다 짧아질 수도 있죠. 이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미지수죠. 실험에 참가한 건강한 성인이 아닌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접종하게 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화이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조심스레 점차 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하고 추적 관찰을 하겠죠. 효과 좋은 백신 많이 만들어낸 화이자인데 오죽 잘할까요? 언론에서 헛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그런 거요. 아니 백신 만드는 회사가 그런 백신을 만들면 어떻게 유통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공식적으로 냉장 보관 5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건 가격인데 한국은 아마도 보유 가능한 만큼은 현재 인플루엔자처럼 필수 무료 접종으로 진행하겠죠. 근데 의료보험 제도가 없거나 개발도상국 같은 곳은 백신 가격이 비싸면 접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보건단체 같은 데서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도와주려나?
돈 내고 유료 접종으로 맞으면 한 20만원 정도 하려나? 더 하려나?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